안녕하세요. 김광선 TV의 시사 파헤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하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시사 파헤치기를 하면서 정치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민주당 소속도 아니고 또 국민의힘의 당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현 대선 캠프 어느 쪽에도 현재는 제가 몸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객관적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여러분에게 저의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이쪽 편이 아니냐 저쪽 편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입장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방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갈등을 빚으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도 좀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도가 좀 내려앉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등이 서로에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갈등의 시작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8월에 경선 버스에 타야 한다고 계속 압박을 했었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적어도 8월 안에 경선 버스에 윤석열 전 총장이 올라타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이제 압박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전격적인 회동이 있었고 전격적인 회동 이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가 지방에 가 있는 동안에 또 기습 입당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약간 감정이 상한 걸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왜 당대표가 없는데 갑자기 입당을 했느냐, 나를 무시한 게 아니냐, 패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전에 이준석 대표를 만났을 때 8월 2일 정도 입당하기로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는데 이준석 대표 쪽에서 그걸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본인이 입당하는 컨벤션 효과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어지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던 걸 보여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굉장히 표출이 됐고 또 하나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되기 전에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나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를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오해할 소지가 있죠. 특히 경선을 관리하는 당대표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고 객관적이게 하는데 유승민 후보를 밀어주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좀 더 저는 조심을 해야 한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이 두 명의 갈등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면서 많은 세력들, 특히 이제 재선 의원 중심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고 캠프로 갔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당 대표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자체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계열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와서 점령군처럼 국민의힘을 점령하는 게 아니냐 이런 위기감을 느낄 수 있고 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젊잖아요. 자기 정치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에 볼 때 마치 윤석열 전 총장에게 끌려가는 듯한 느낌 그런 걸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비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에서 너무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말은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좀 자극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쪽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자극적인 말을 하면 결국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것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도에도 영향을 다 반드시 미친다고 봐요.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한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사실은 물론 자기 정치 중요하죠. 그렇지만 대표라는 입장은 경선을 관리하는 입장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자기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내년 대선 끝나고 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대선 후보들이 지지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민으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대표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자기 위주로 끌고 가면 결과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갈등이 생기게 되면 자기 입지도 오히려 약화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오히려 많은 욕심을 버리고 대권 후보들을 위해서 오히려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역할을 해서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되면 오히려 본인의 정치 유산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경선 과정에 있어서 사실 뭐 토론이랄지 아니면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후보 캠프하고 사실 상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 후보들은 굉장히 바쁜 일정이 있고 또 자기 유불리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절차를 내놓고 참가하도록 해야지 일방적으로 뭐 봉사활동한다, 토론한다니까 너희들 무조건 참석해. 그거 자체는 어떤 상명 하복? 그거 자체는 하명 전달
전달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민주 절차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물론 윤석열 전 총장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도 사과를 했고, 탄핵 관련 발언을 했던 신지호 정무실장도 사과를 했죠. 그러면 그 사과의 진정성이 있든 없든 간에 이준석 대표는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 갈등을 봉합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도 말을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갈등은 봉합된 것 같지만 언제든지 이 갈등이 재현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간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런 갈등이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대권 후보들에게도 좋지 않고 또 이준석 대표의 정책 유상에도 그다지 좋은 영향은 없다. 이런 점을 좀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